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김성수라고 하고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게이밍 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스메리안이라는 툴을 통해서 만든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 또는 가상현실 환경의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살펴볼 거는요, 방금 보셨던 그 스메리안이라는 거가 뭔가, 그 다음에 스메리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스메리안이란 것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기존 다른 매니지드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공통적인 부분을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머신러닝 또는 AI에서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세이지 메이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AI의 그 기반 서비스들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AI 결과를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메리안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AR 또는 VR이 지원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지, AR 또는 VR 플랫폼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컨슈밍 또는 게이밍 영역에서 AR 또는 VR의 사용자들이 이제 좀 더 친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GPU 또는 컴퓨팅 파워가 충분히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HMD 또는 기타 간이 VR 디바이스들이 이제 사용자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또 여러 하드웨어 제조사들에서도 열심히 거기를 쫓아간 결과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특화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브라우저에서도 충분한 3D 또는 컴퓨팅이 가능해진 것이 그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미 노트북에서는 그것이 맥이 되었든 윈도우즈가 되었든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 그다음 또는 엣지,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 브라우저들의 최신 버전에서는 이미 GPU 가속 등 여러 가지 AR 또는 VR을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AR을 사용하기 더욱더 간편한 어떤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겠죠. 그리고 브라우저 안에서 GPU도 이제는 옛날 고리적 얘기이긴 하지만은 VRML처럼 어떤 그러한 장난감 레벨의 지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GPU를 직접 다루는 수준까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메리안 같은 툴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 그 누구도 손쉽게 아무런 경험이 없더라도 AR 또는 VR 환경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0몇 년 전 나무 웹 에디터 같은 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모두가 웹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보편화가 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R, VR도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어제까지는 아마 AR 또는 VR을 하시려면 유니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언리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메리안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툴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현재 오큘러스 리프트 또는 오큘러스 계열의 여러 가지 3D HMD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HTC 바이브 같은 그런 전용 디바이스들, 그리고 AR 키트 또는 AR 코어. AR 키트랑 AR 코어는 그 증강현실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용의 기기 또는 전용의 환경이 없는 경우를 위해서 웹VR 또는 웹GL2 환경에서 스마리안으로 만든 여러 가지 AR 또는 VR 환경을 즐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드웨어 두 가지,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99% 이상이 애플 폰을 가지고 있든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스마리언을 통해서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리안의 그러면 그 장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AR 또는 VR에 대한 어떤 지식 또는 3D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당장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바깥에 체험존에 보시면은 이제 갤럭시 VR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간단하게 방에서 그 의자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데모가 있었는데요. 그 데모의 실질적인 제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본 결과 한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미리 연습해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비어있는 템플릿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의자 놓고 여기다가 카페트 놓고 그래서 퍼블리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은 제 VPN이 워낙 느려가지고 그 리소스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시작할 수 있어서 시작을 덜컥 시작했는데 내가 필요로 한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위해 가지고 또 다양한 템플릿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3D 환경, VR 환경에서 드론을 날리는 어떤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그런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또는 내가 어떤 모형을 관찰하는 형태의 VR 또는 AR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런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커머스 사이트의 AR과 VR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또 마찬가지 템플릿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기본적인 에셋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3D 모델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3D 모델들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정의하신 오브젝트들 사이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언리얼 같은 거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각각 이벤트랑 액션 사이를 그 클래스 정의만 잘 해놓으면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많이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형태의 편집도 지원하는 반면에 또는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환경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AWS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AW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또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죠. 이를테면 코그니토 같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코그니토 인증을 받고 그 토큰을 가지고 다른 AWS 서비스를 직접 액세스해서 업로드를 하든지 다운로드를 받든지 정보를 갱신한든지 갱신된 정보를 받든지 어떤 그러한 연동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웹VR 또는 웹GL2를 기반으로 해서 웹GL 페일 모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페일백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바이브 또는 오큘러스, 리프트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메리안을 통해서는 그런 차이들을 많이 무시하고 하나의 소스로 하나의 씬을 만들어서 디플로이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니티나 뭐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인터페이스 또는 장치들을 제공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멀티 유스 자체를 기본적으로 깔고 배포를 한 또는 만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툴이 좋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던 어떤 데이터, 에셋, 프로젝트를 상호 연동할 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BX 또는 오브젝트 파일들, 그래서 오토데스크 파일들 또는 알리아스의 파일들을 그대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FB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또는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곳에도 그대로 연동해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그 보편적인 3D 에셋과 이제 상호 호환성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정식 출시되면은 이제 같이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스마리안 시작하시려면은 이 두 가지 가장 최신의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 중에서 파이어폭스 퀀텀 가장 최신 버전들이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가장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디바이스 없이 웹 VR 또는 AR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파인 프린트인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정도입니다. 에셋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CPU와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소소한 부분이니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WebGL2가 지원되는 브라우저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히 현재로선 지원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엣지라든지 MS 엣지라든지 뭐 IE라든지 사파리에서는 비정상적인 작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는데 스마리안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리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니티나 언리얼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화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젝트들 언제나 열 수 있게 나오는데요. 뭐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단순한 웹페이지 같아요. 웹페이지에서 이제 열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빈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씬까지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복잡한 씬까지 만들 수 있을까 보시죠. 와이어프레임에 시작해서 맷, 그다음에 플랫 렌더링,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이런 풀 렌더링까지, 그다음에 앰비언트 화이트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렌더 이펙트까지 넣을 수가 있는, 그것도 전부 다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하게 자바스크립트 또는 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인 3D 콜들은 그 WebGL2를 통해서 이제 그 브라우저 밑에 있는 GPU와 직접 교신하면서 이런 결과물을 화면에 뿌려주게 되겠죠. 뭐 그럼 강력한 건 좋은데 뭐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웹 브라우저다 보니까 어떤 본격적인 3D 컨텐트 크리에이션은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에셋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죠.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로컬에 갖고 있는 에셋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에셋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다 클라우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에셋들이 뭐 깨져가지고 디플로이하기 마지막 전날에 담당자 하드디스크 깨지고 이런 경우도 없고, 근데 여러분 팀원들과 모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에셋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에셋 가지고 뭐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면은 특정 커머스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템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거를 에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여러분의 커머스 사이트에 이런 걸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의 AR 또는 VR 환경에다 그걸 이제 넣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3D 에셋들을 원치 않는 클릭이 되었네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플레인 위에서 넣는 겁니다. 약 2배속으로 그냥 가속된 화면인데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속도로
또는 느낌으로 3D 오브젝트들을 다루고 해당 3D 오브젝트를 배열을 하고 스케일을 바꾸고 라이팅을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스메리안에 또 가능한 것은 이런 ARKit 또는 ARCore. ARCore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 ARKit 같은 경우는 iOS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증강현실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VR과 달리 AR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교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그런 증강현실 프레임워크와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스메리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AR 환경을 만들고 인터액션을 전부 다 정의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말아서 엑스코드에서 그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iOS 앱을 만드시면 돼요.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이거는 여기서 만들고 또 저건 저기서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의 중립적인 프로젝트를 각각의 환경에서 임포트해서 컴파일하셔서 배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오브젝트 만들고 액션들을 정의를 하고요. 이거를 iOS 앱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럼 iOS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따서 나름대로 빌드를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앱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화면이 표시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월등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손쉽게 AR 또는 VR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기존의 유니티 또는 언리얼을 하던 느낌 또는 엑스코드에서 직접 하던 느낌을 한다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오브젝트 집어넣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액션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화면 탭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넣는다라는 것까지만 정의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iOS 앱에다 밀어 넣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튜토리얼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저렇게 간단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한 애니메이션 저작 툴이 아니죠. VR이나 AR은. 그렇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특정 입력 또는 특정 액션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액션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게임을 만들었을 때 A를 누르면 가속하고 Z를 누르면 감속을 하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각각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사이드를 당겨가지고 드리프트를 들어간다. 어떤 그러한 액션들을 또는 입력에 대한 그 액션들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비주얼 스테이트 머신 페인에서 정의를 하고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각각 입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액션으로 가고 그 액션에서는 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줄줄이 액션을 정의를 그 상관관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만약 여기 내가 원하는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서 액션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호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특징과 상당히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AR, VR 씬 안에서 자신만의 로직, 자신만의 흐름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타임라인 같은 것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능이 많고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은 공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20몇 가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튜토리얼들이. 이 튜토리얼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리 엔진에 적용하는 방법, 또는 각종 사운드, 단순히 효과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부의 사운드 소스에서 가져오는 방법, 또는 외부의 사운드 스트림을 가져오는 방법, 영상 스트림을 가져와서 안에서 플레이하는 방법 등등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FBX 파일들, 각종 오토데스크의 각종 3D 콘텐트 크리에이션 툴을 가지고 만든 FBX 파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쉐이더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커스텀 쉐이더를 정의를 해서 넣는 방법들, 상당히 고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던 그런 호스트 아바타의 그 감정 컨트롤 하는 어떤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마우스로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부 다 손으로 해야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크립팅으로 어떻게 에셋들을 조정하고 그 엔티티를 어떻게 조정하고 그 속성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고요. 파티클 효과 내가 넣고 싶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HTML 인터액션, 기존에 많이 있던 게임이라든지 이런 3D 컨텐트 크리에이션 툴에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생각이 듭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HTML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HTML 콘텐츠를 이 VR 환경 내부에서 손쉽게 구현하고 연동하고 하는 부분들을 또 튜토리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VR 환경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사양 폰이나 저사양 PC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한 튜토리얼까지 다양한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는 스메리안의 어떤 IDE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몇 장 앞에서 보셨죠?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 나열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최근에 이제 건드렸던 프로젝트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 템플릿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로딩이었습니다. 이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어떤 이쪽 제약이라기보다는 아직 프라이빗 베타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VPN 상에서 돌리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안 나와서 생기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네이티브하게 돌리면 만족할 만한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열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쓰시던 3D 콘텐트 크리에이션 툴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씬 팔레트가 있고요. 밑쪽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이 있고, 왼쪽 상단에 보면은 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 엔티티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선택된 엔티티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속성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엔티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처럼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고, 또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복수 개의 서브 오브젝트들을 이제 그 새끼를 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트레이닝 룸 데스크라는 FBX 오브젝트 밑에 보면은 프런트, 갤바나이즈드 메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연동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톤만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키거나 끄거나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는 일반적인 3D 컨텐트 크리에이션 툴과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3D 컨텐트 툴에서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되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책상이 너무 조그만 것 같아서 한번 크기를 늘려봤어요.
늘려보고 다시 또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화면은 그냥 VDI 환경 하에서 돌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GPU 가속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그런 속도 같습니다. 일단 위치라든지 아니면 각도 또는 스케일을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면에 대해서 그 컬러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투명도 또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투명하게 바꾸고 있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웹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3D 게임 또는 성경을 제작하신 분이라면은 그다지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씬들은 퍼블리시를 하거나 아니면 툴.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메뉴 사항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은 실시간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바깥에서 봤던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제가 녹화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죠. 디폴트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한 이름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옵니다. 빈 플레이 나옵니다. 지금 디폴트에서는 그냥 3개의 광원만 들어 있고요. 3개의 광원 하에서 이제 에셋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에셋을 하나 몇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올 에셋은 뭐 VR 부름이니까 VR을 위한 기본 에셋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코어 VR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패키지를 일단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그러면은 하단에 그 추가된 그 에셋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VR을 위한 기본 에셋 안에 들어있는 그 오브젝트들이고요. 코어 VR이라고 하는.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 VR 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VR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저 오브젝트를 저희 씬에다가 던져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HMD 또는 디플로이 됐을 때 화면이 그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빈 평원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에셋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바닥이었으니까 아마 카페트를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카페트를 넣었네요. 카페트를 넣어주고 카페트를 다시 씬에다가 던져줍니다. 물론 던져지면은 이제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제 던져지는 건 다른 것과 이제 똑같고요. 그렇게 던져진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아까 위치, 크기 또는 방향 등등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페트를 넣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의자를 하나 넣죠. 의자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화면을 뜰 때는 제가 VPN 상에서 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로딩이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한 오브젝트들이 화면 왼쪽 상단에 들어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B 어쩌고저쩌고 하는 오브젝트 파일들, 그 다음에 러그 뷰 룸 하는 FBX 파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제 디폴트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이스세이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원하는 형태대로 그 카페트를 수정을 하고요. 크기를 카페트로 수정해 놓고 봤더니 이번에는 의자가 좀 크기가 좀 안 좋네요. 얘네들을 이제 적절한 크기로 이제 확대를 해주고 이제 형태를 바꿔줍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동 커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전 커서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마음껏 이제 배치를 바꾸실 수 있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스무스한 UI 경험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고 여기 추가로 아마 제가 탁자를 넣었던지 그랬는 것 같아요. 탁자를 넣었네요. 탁자를 넣고 해당 탁자를 적절히 배열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를 할 경우는 이제 실제 만들어 사용하는 씬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빠른 실시간 렌더링이 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은 조금 전에 화면 하단에 보면 이제 안경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안경 아이콘을 누르면은 브라우저에 따라서 직접 여러분들의 HMD로 스테레오스코프로 이제 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스메리아는 현재 프리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페이지로 가셔서 또는 스메리안 프로덕트 페이지에 가시면은 프리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순서대로 화이트 리스팅이 될 거고요. 화이트 리스팅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스메리안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AR 또는 VR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웹 기반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3D 환경 VR 패키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크기가 커요. 보통 지금 바깥에서 아마 보셨을 간단한 카페트 있고 의자 2개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불빛 램프 하나 있는 그런 간단한 정도의 씬 하나만 하더라도 20에서 40메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기엔 좀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은 또 역으로 개발 공수가 상당히 적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또는 이벤트성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즐겁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당히 강력한 툴인데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스메리안의 가격은 무료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가격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스메리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씬들, 그 다음에 각종 에셋들의 보관 비용, S3 보관 비용 또는 EBS 사용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씬들, 아까 저희가 퍼블리싱을 할 경우에 이게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트래픽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기타 AWS 서비스와 연동을 하셨다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폴리와 렉스랑 연동했으면은 렉스와 폴리에 대한 관련된 비용이 이제 청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툴 자체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기반의 툴이다 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 없이, 특히 현대 최근 한 10년 안에 나온 대부분 노트북에서 무리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또 유니티에 있는 AR 또는 VR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GA 한 이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특정 유니티 같은 어떤 툴을 통해서 VR을 생성하는 게 더 편하신 분이라면은 거기서 생성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여기서 임포트해서 여기서 관리를 시키는 것도 한 활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AWS 서비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밑에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어디서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근데 바로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재택근무를 부른다든지 출퇴근 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갔을 때 한다든지, 즉 콘텐트 크리에이션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제약들을 많이 없애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 3D 툴이라고 하면은 아마 언리얼 개발용 리그를 만들어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은 꽤나 많은 GPU 파워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요. 웹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제약을 덜 받고 어떤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사이트 저희 가서 이제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한번 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VR 또는 AR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2기가짜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샘플 사이트 또는 샘플 커머스 사이트와 관련된 기능이라면은 충분히 이쪽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메가바이트에서 만약에 AR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은 웨이페어라는 가구 사이트가 있는데요. 또는 아마존 애플리케이션들, 그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보시면은 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건 아닌데 AR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방을 찍으면서 그 두 회사들에서 파는 가구 또는 오브젝트들을 화면에 오버레이해서 과연 이 핑크빛 옷장이 내 방에 잘 어울릴까? 또는 이 검은색 의자가 내 방에 잘 어울릴까?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또 뭐 익히 아시는 포켓몬고 같이 그런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의 가능성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걸로 스메리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만약에 그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여러분들의 AM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